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재혁입니다. 최신 데이터 인프라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벤트 스트리밍을 위한 스트리밍 플랫폼 카프카, 아파치 펄사, AWS 키네시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인프라에서 왜 스트리밍이 중요하냐면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데이터 가용성 때문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언제, 누가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클라우드 시절 이전이었으니까 한정된 공간에 데이터를 넣어야 하다 보니 프로덕션 DB에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만 뽑아내서 트랜스폼하고 넣다 보니까 엄격한 스키마에다가 집어넣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언제 접근할 수 있게 되냐면 ETL이 끝나고 트랜스폼이 끝나고 로드하는 시점, 적재하는 시점에부터 접근이 가능한데 뭘 통해서 액세스하냐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 BI 도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어요. 느리죠. 실시간이 안 되니까. 하둡을 이용한 배치 시스템으로 와서는 예전보다는 좀 제너럴해져서 좀 더 넓은 여러 스키마들을 지원합니다만 똑같이 배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ETL을 끝나고 로드하는 시점에 하다 보니까 실시간은 안 돼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약간 프로그래머적인 액세스, BI 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나 도구들을 이용한 액세스가 가능해집니다. 스트리밍에 와서는 인제스천 레이트, 데이터를 빼오는 시점부터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시점부터 프로그래머블 액세스가 가능해서 우리가 코딩이나 그런 것들로 다양하게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게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파크도 스트리밍을 지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스파크는 기본적으로는 분산 처리를 하는데 배치 기반이고 그거를 마이크로 배치라고 하는 500ms라고 하면 굉장히 짧잖아요. 500ms 단위로 1을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실시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초에 2번씩 뭔가 일어나니까. 근데 진정한 네이티브 스트리밍은 하나하나 데이터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 하나당 처리하는 게 가능해지는 게 네이티브 스트리밍이고 그게 오늘 얘기하는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되겠습니다. 컴플런트의 카프카, 아파치 펄사, AWS 키네시스라고 하는데 컴플런트의 카프카가 지금 아파치 카프카라고 하는 오픈소스고 컴플런트는 링크드인에서 카프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예요. 데이터브릭스가 스파크를 만든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한 회사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카프카를 만든 사람들이 나와서 컴플런트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 카프카를 에코시스템을 메인테인하고 있어요. 아파치 펄사는 카프카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또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이고요. AWS 키네시스는 아마존이 자신들의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든 것입니다. 요거 세 개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아파치 카프카. 링크드인에서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거를 오픈소스화해서 아파치 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오픈소스 분산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이벤트 기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포춘 100개 회사 중에 80%가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사실은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왜 이름이 카프카냐면 이 카프카를 처음에 만들고 나와서 콤플런트의 CEO가 된 제이 크랩이 소설가인 프란츠 카프카를 좋아한대요. 프란츠 카프카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의미는 프란츠 카프카는 소설가잖아요. 소설가는 쓰는 사람이니까 라이팅을 한다고 하는데 카프카는 쓰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라이팅에 최적화된 시스템. 뒤에서 이 쓰기에 최적화됐다는 의미를 다시 설명할게요. 카프카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메시징 기반인데요. 요 컨셉부터 간단히 설명하면 프론트엔드 서버, 웹 서버가 2대 있다고 하면 2대에서 어플리케이션 지표를 수집한다고 합시다. 사용자가 이벤트 페이지에서 클릭하는 것을 예로 들어볼게요. 클릭 스트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용자들이 페이지에서 클릭할 때마다 지표를 서버가 다 수집합니다. 그러면 2대의 서버가 있으면 그 지표들을 막 서버에다만 던지면 편해요. 근데 그 지표 말고도 다른 지표들이 생기면 프론트엔드 서버가 지표를 던지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서버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있으면 지표를 또 던지고 채팅에서도 지표가 나올 수 있고 쇼핑카트, 백엔드 서버 다양한 곳에서 지표들이 쏟아집니다. 그럼 지표를 보여주는 UI도 있고 분석 도구도 있고 모니터링 도구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직접 연결하다 보면 연결할 게 너무 많고 시스템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중앙에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메시징 시스템이라는 걸 만듭니다. 매트릭을 만들어내는 퍼블리셔들이 이 메시징 시스템을 던지면 그거를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UI나 분석 도구나 모니터링 도구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흔히 보는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한 거죠. 근데 뒤에 보면 꼭 지표뿐만 아니라 이제 로깅도 있고 트래킹도 있고 체킹해야 될 게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생겨요.
지표도 있고 로그도 있고 트래킹도 있고 회사 내에서 이벤트로 스트리밍 되는 데이터는 꼭 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별도의 펍섭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냐?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거를 다 통합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자가 카프카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두 가지 모델을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큐,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던지면 그거 큐에다가 넣어놓고 이 큐를 가져가는 컨슈머가 한 번만 읽어가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처리할 누군가가. 데이터 큐 처리하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러 개의 컨슈머가 있고 각 컨슈머가 요거를 정확히 한 번씩만 읽어서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펍섭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쏟아지는데 그 이벤트를 구독하는 게 어떤 이벤트들은 혼자 구독하고 어떤 이벤트는 여럿이 구독하고 해서 처리되는 요 시스템이 됩니다. 카프카는 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카프카는 정말 빠르게 처리하면서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고 전달되는 이벤트 스트림을 내부에 분산해서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그리고 고가용성을 유지해요. 거기다가 스트림 프로세싱 도구들이 내장되어 있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에 연결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코시스템 자체가 워낙 커서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카프카는 어떤 것에 적합하냐? 웹에서 커스텀 앱이나 마이크로 서비스나 모니터링 도구나 분석 도구에서 이벤트들을 쏟아내고요. 그게 뭐 노에스큐엘이나 오라클이나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들로 보내지기도 하는데 또한 여기서 만들어지는 다른 데이터가 다시 이벤트 스트림으로 와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웹의 지표나 로그 같은 거를 받아보기도 하고 뭐 메시징용으로도 쓰고 트랜잭션이나 이벤트를 소싱하기도 하고 스트리밍 ETL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로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다 스트리밍으로 받아가지고 ETL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상용 ETL 도구들을 봤는데 카프카를 이용하면 그거를 스트리밍으로 구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카프카의 아키텍처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듀서가 있고 여러 개의 컨슈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카프카 클러스터 안에 카프카 브로커는 카프카 서버인데요. 서버들이 메시지를 복제해서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갖고 있냐? 토픽이라는 걸로 갖고 있습니다. 토픽은 편하게 생각하면 테이블이에요. 특정 토픽이라고 하면 특정 테이블. 나는 클릭 지표만 받아볼 거야. 나는 다운로드 지표만 받아볼 거야 하면 클릭 지표가 토픽 하나, 다운로드 지표가 토픽 하나. 근데 그 토픽들을 분산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혹시나 서버가 하나 다운되더라도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프로듀서들이 그 토픽에다가 이벤트를 푸시하면 컨슈머들이 거기서 풀을 해가지고 가는데 컨슈머가 이 그룹 컨슈머나 개별 컨슈머가 가져갔을 때도 아까 말한 대로 한 번만 가져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카프카는 구조가 카프카 클러스터가 있고요. 주키퍼 클러스터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카프카 서버들이 등록할 때 저 서버 떴어요.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서버가 죽었는지 관리해야 되는 걸 아파치 주키퍼가 하고요. 또한 컨슈머들이 저 이 토픽 이제부터 받아갈 거예요 라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주키퍼 클러스터가 합니다. 근데 요거는 아파치 카프카가 주키퍼 의존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카프카 클러스터하고 주키퍼 클러스터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중복도 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카프카 내부에서 또 다른 카프카 형태를 구축하는 카프카 온 카프카라고 하는 형태로 주키퍼를 제거하고 카프카만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토픽의 구조를 조금 자세히 보면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전달하면 브로커는 서버라고 그랬어요. 브로커에 우리가 클릭이란 토픽, 클릭 테이블하고 업로드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클릭이란 토픽이 있고 업로드란 토픽, 누군가 사용자가 마우스 클릭을 할 때마다 여기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기 토픽이 쌓이는 거예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 그랬죠. 근데 똑같은 거를 복제해서 또 다른 브로커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야지 안전하니까요. 근데 메시지가 전달되면 여기에 파티션으로 저장된다 그래요. 클릭이라는 것들이 저장되면 클릭을 우리 사용자가 100만 명인데 하나에다가만 계속 쓰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쓰기 테이블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샤딩 하듯이 파티션으로 쪼개는 겁니다. 클릭을 할 때 파티션 0, 1, 2, 3로 쪼개가지고 4개에서 동시에 쓰기해서 메시지를 클릭을 누가 했다라고 하면 여기 끝에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쓰는 데가 많아지면 파티션을 늘리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프란츠 카프카 소설가 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카프카의 장점은 이겁니다. 토픽을 쓰는데 그거를 파티션으로 쭉 쪼개면 파티션이 늘면 늘수록 뜨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쓰는데 속도 저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하이스루풋을 낸다 그랬잖아요. 2ms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한다. 요 파티션으로 쪼개진 이 토픽 구조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단점은 있어요. 파티션이 늘어나면 줄일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 카프카가 빠른 쓰기를 하지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파티션을 한번 늘리면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물론 줄이려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하죠. 또 다른 토픽을 만들고 토픽의 내용을 복사하면서 파티션을 줄이면 가능은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파티션을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카프카는 API 5개만 보면 편한데 어드민 API는 토픽이나 브로커, 서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프로듀서는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컨슈머는 이벤트를 읽어가는, 그리고 카프카 스트림스는 프로듀서가 만들어낸 이벤트를 가지고 뭔가 스트림 프로세싱이라는 걸 처리를 하는데 그걸 하는 게 카프카 스트림스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스트리밍 프로세싱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카프카 스트림스는. 카프카 커넥트는 카프카가 이벤트 스트림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벤트 스트림에다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카프카 커넥트는 그거를 다양한 외부 시스템, 뭐 DB가 됐거나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연결하는 그 커넥터를 만들게 해주는 API입니다. 요게 많아지면 ETL 도구가 장점이었던 소스를 늘리는 게 요 카프카 커넥트를 가지고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로듀서들이 모바일 앱도 있고 사스 앱도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커넥터, 아까 커넥터 API를 통해서 만들어진 카프카 커넥터를 통해서 이벤트들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요 실시간 이벤트들을 아까 토픽별로 쭉 정리를 해놓고 카프카 스트림스를 이용해서 이 스트림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 거예요. 변환하거나 조인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를. 그렇게 처리된 스트림을 다시 실으면 요거를 또 다른 커넥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이벤트 스트림의 컨슈머들, 이거의 분석 도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아니면 뭐 실시간으로 뭔가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요 이벤트를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게 카프카가 회사 내 시스템에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카프카를 보통 회사 내에 구축하면 회사 내의 모든 이런 이벤트 스트림을 다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있게 되고 그걸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벤트들이 다 퍼시스턴트하게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들어온 이벤트들을 스트림 프로세싱해서 이벤트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게 카프카가 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카프카를 실제로 운영해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설치가 어렵고 확장이 쉽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려면 어려운 거죠. 고가용성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카프카를 올리는 것 자체도 어렵고 하다 보니 오픈소스고 좋긴 한데 실제로 셋업해보려니 어렵다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카프카 관련 플랫폼들입니다. 카프카 설명은 끝났고 그 카프카를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든 게 요 컴플루언트가 되겠습니다. 컴플루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프카를 만든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카프카 기반의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스파크를 설명할 때 스파크는 엔진이고 데이터브릭스는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카프카도 똑같습니다. 카프카는 엔진이고 컴플루언트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플루언트는 아파치 카프카 기반으로 거기다가 자신들이 만든 대시보드나 뭐 데이터플로우 오딧 도구 그리고 그 외에 별도 다양한 것들을 추가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치 카프카랑 컴플루언트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파치 카프카는 아파치 2.0 라이센스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카프카인데 다만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컴플루언트 플랫폼은 아파치 카프카 위에 자신들이 만든 몇몇 도구들을 더 얹어서 더 편하게 만든 커뮤니티 라이센스라고 해서 무료로 쓸 수 있지만 약간 제약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예 컴플루언트에 돈을 내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기능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치 2.1 라이센스인 아파치 카프카는 카프카 클라이언트랑 카프카 커넥트 그리고 카프카 스트림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컴플루언트 커뮤니티 라이센스는 거기 위에 컴플루언트가 만든 더 많은 커넥터들과 레스트 프록시나 스키마 레지스트리 뭐 KC-콜 같은 것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컴플루언트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는 거기다가 더 많은 실제로는 회사에서 꼭 필요한 엔터프라이즈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커넥터들이나 데이터 밸런서나 컨트롤 센터 같은 것들을 추가로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엔 아파치 펄사. 아파치 펄사는 클라우드용 분산 메시징 스트리밍 플랫폼인데 카프카는 링크드인에서 만들었고 펄사는 처음에 야후에서 만드는 거예요. 야후에서 만들었고 둘 다 똑같이 아파치의 상위 레벨 프로젝트입니다. 구성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펄서의 함수들이 확장이 가능하고 속도도 빠르고 영구적으로 저장 가능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 언어들을 사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크게 보면 기능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형태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파치 펄사의 서브링 레이어가 있으면 브로커들로 된 서버들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있는데 얘는 아파치 카프카가 쓰던 대로 주키퍼는 그대로 쓰고요. 얘는 저장 레이어는 북키퍼라고 하는 아파치 북키퍼 오픈소스를 통해서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 레이어가 하나 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프카랑 펄사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아파치 라이센스인데 카프카는 카프카 플러스 주키퍼인데 주키퍼는 없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펄사는 펄사의 주키퍼 클러스터랑 북키퍼 클러스터는 내부에서 락스DB라는 엔진을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용하기가 좀 복잡한데 큰 차이라고 얘기하면 요 메시지를 읽어가는 모델이 카프카는 아예 풀 모델, 컨슈머가 메시지를 카프카로부터 끌고 가는 모델이고요. 펄사 시스템이 컨슈머한테 메시지를 푸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현은. 근데 라이브러리 상에서는 거의 풀처럼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특별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펄사하고 카프카는 비교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카프카는 아까 토픽을 파티션별로 쪼개가지고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펄사는 세그먼트 단위로 쪼개서 저장을 합니다. 좀 더 잘게 쪼개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펄사랑 카프카 비교하는 내용들은 되게 많고요. 안에서 뭐가 차이가 난다라는 글들이 쭉 있어요. 성능 비교해보면 성능은 비교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누구는 펄사가 훨씬 빠르다고 얘기하고 컴플러드 측에서는 카프카가 펄사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건 상황에 맞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키네시스는 아마존이 만든 스트리밍 플랫폼이고요. 얘는 별도로 그냥 직접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존이.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거랑 똑같이 키네시스가 AG 단위로 쪼개져 있고 이벤트 스트림들이 들어오면 스트림 단위로 쪼개서 저장한다. 토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 자체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면 단어만 다른 느낌이에요. 카프카에서는 파티션, 키네시스는 샤드. 데이터 오더링은 파티션 단위에서 되는데 얘는 샤드 단위에서 한다. 근데 얘는 데이터 저장 기간이 무제한이고 키네시스는 기본 24시간 하루고요. 그리고 하루에서 일주일만 해서 리텐션 기간이 짧아요. 카프카는 사이즈가 1메가인데 이것도 기본이 1메가고 그 조정이 가능한데 키네시스의 데이터는 최대 1메가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요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파티션은 느리는 것만 가능하지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키네시스는 리샤딩이 돼요. 그래서 샤드를 머징하거나 스플리팅하는 게 되는데 요거는 당연한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프카는 오픈소스로 만들었고 속도에 더 신경을 썼는데 키네시스는 처음부터 매니지드로 아마존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서비스 제공하면서 늘리는 것만 가능하고 줄이는 거 불가능해요 라고 하면 그런 서비스는 팔기 힘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현 자체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카프카하고 요거의 큰 차이는 약간의 제한점이 있고 파티션의 크기를 여긴 늘리는 건 가능한데 여기는 아예 느리고 줄이는 게 다 된다. 그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키네시스랑 카프카를 비교하는 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비교해서 보면 대부분의 경우 카프카가 성능 면에서는 키네시스를 압도합니다. 훨씬 빨라요. 근데 카프카가 그냥 빨라서 회사 내에 카프카를 쓸 줄 아는 사람, 셋업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카프카를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가 있어요. 회사 내에 아파치 카프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그냥 카프카 쓰세요. 없으면 근데 이벤트를 초당 1000개 이상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카프카 쓰세요. 일주일 이상 저장해야 돼요? 그러면 카프카 쓰세요. 그것도 아니면 그때 아마존 키네시스를 고려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카프카 쓰라는 거예요. 카프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다면 성능상 카프카가 좋으니 그냥 쓰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네시스가 훨씬 성능이 떨어져. 그래서 만든 게 요 MSK입니다. 아마존 매니지드 스트리밍 포 아파치 카프카. 카프카를 완전 관리용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키네시스는 자체 개발을 한 거고 이거는 카프카를 훨씬 더 관리하기 편하게 클러스터 만들고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돈만 내면 아파치 카프카를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요 MSK가 되겠습니다. 키네시스보다는 그냥 카프카를 쓰는 게 낫고 카프카를 쓰는데 관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MSK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플루언트, 카프카, 아파치 펄사, 키네시스를 살펴봤고요. 요거에 연결돼서 다음 시간엔 스트리밍 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